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제가요 전환길 뉴스에 출연을 했고요. 이준석이가 전환길 대표에 대해서 뭐 하버드 학력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했더라고요. 제가 서류를 쫙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준석이가 이 전환길 대표 또 뭐라고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준석 무식하면 용감하다 전유관 전환길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학력 위조 망동에 추가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해보라지요. 자, 이준석이가 뭐라고 했냐, 이 전환길 대표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할 것이고 뭐 학력 위조에 대해서 드립도 망동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본인의 학벌을 잘 알아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또 부정선거랑 연결을 하면서 음모론으로 본인의 학력을 음모론으로 치부를 하면서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렇게 인신공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팩트로 조져보겠습니다. 굳이 뭐 이런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준석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토론 때 하버드 대학 졸업생 커뮤니티 사이트 접속 인증해 줄까요? 근데 졸업생 커뮤니티 사이트 인증하는 거하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이거는 겉다리 짚는 거 아닙니까? 원래 하버드에 갔다가 좀 물만 묻힌 사람들요, 뭐 졸업생들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졸업생인 척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필요 없고 하버드에서 너 졸업한 거 맞다라고 인증하는 아포스티오 공증. 그러니까 어느 세상에 가도 나 하버드 학생이 맞습니다 라는 그 학족부 하나만 띄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정리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준석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과 경제학 전공이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는데 이를 정조준했다. 웃기고 잡아졌습니다. 자, 2022년에요. 처음으로 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께서요,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이 복수 전공에 대해서 우리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22년에 교무회의, 그러니까 학장들하고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버드에서 복수 전공이다라는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 최초의 졸업생이 2026년 8월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동안에 복수 전공자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모든 시간은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이가 그동안에 이런 서류를 냈었습니다. 본인이 복수 전공을 한 것처럼 이 뭐 110701, 450601 이런 부분들을 내면서 두 개의 학과에 대한 공부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서류에 대해서도 제가 거짓이다,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이런 서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버드에서는요, 졸업을 할 때 한 과목에 대해서만 인정을 합니다. 왜냐? 복수 전공 제도 자체가 없었으니까. 자, 이준석이 말한 복합 전공 뭐 융합 과정. 자, 융합 과정이 뭡니까? 뭐 영어 영문학과다라고 하면 영어 문학에 대해서 조금 더 심취해서 들어가는 공부를 하는 거죠.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같은 경우도요,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하는 칸에 경제학 자체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버드에서는요,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을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그 중생들을 위해서 2007년 학사 가이드를 첨부한다라고 통째로 책 AI에 때려놓고 되는지 물어보라. AI 필요 없습니다. 뭐 영어를 본인이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보다 더 잘하는 날고 기는 사람들 많죠. 자, 하버드 학사 가이드가 있고요. 각 과별로 가이드가 다 있어가지고 필수 과목들에 대한 뭐 이수 그 넘버까지 다 있습니다. 그게 총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경제학 각각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뭐 그거 쫙 정리를 다 해서 제출을 했고요. 자, 제가 뭐 정리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자, 이준석이 그동안에 뭐 경제학을 조인트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필수 이수 과목 자체가 이준석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경제학 같은 경우는 내가 전공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요, 16개 과목을 수강해야 되는 겁니다. 2007년 학사 가이드를 첨부한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야에 겹치는 논문을 써야 되는 거고요. 4학년 1학기 때 경제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면요, 미시경제, 거시경제, 계량경제학을 시험 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이가 3학년 때 경제학 수업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요거 아마 화면에 칸을 들여 보일 텐데요. 자, 경제학에 대해서는 이준석이가 겨우 꼴랑 어떻게
5개 과목 듣고 뭐 경제학을 복합 전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준석이가 얘기하는 그 하버드 학사 가이드에 보면요. 필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학년 1학기 때 미시, 경제, 거시경제, 계량, 경제학 이것을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시험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수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량 경제학 수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 과목은요 모두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수업을 들어야 되고요.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수강도 하지 않았고 시험 자체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4년 동안 경제학 16과목을 수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수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2024학년도까지 경제학은요 조인트를 안 한다라고 아예 써져 있습니다. 22년도 4월 이전까지도 복수 전공 제도는 없었습니다. 2022년 9월 입학생부터 복수 전공 자체가 허용되기 시작했죠. 2026년 아직까지도 역사상 복수 전공 제도에서 통과된 학생은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 하버드 너 복수 전공 했다라고 하는 이준석 전 세계 최초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요, 뭐 2004년, 뭐 이준석이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다녔으니까 학칙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100년을 가고 있는 이제 하버드 역사에서 큰 틀은 변하지 않고 각 과목에서 조금씩 변할 뿐이죠. 뭐 2007년이나 지금 2024년이나 크게 변동된 거 없습니다. 각각의 페이지를 보면요, 필수 이수 과목에 대한 넘버들이 다 적어져 있습니다. 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뭐 이준석의 기사들을 보면요. 컴퓨터 사이언스 앤드 이코노믹 했다가 컴퓨터 사이언스 슬래시 이코노믹 했다가 자기가 뭘 주장하는지도 모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과학기술 분야 전공 리스트가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앤 이코노믹, 컴퓨터 사이언스, 이코노믹 각 3개 전공에 부여되는 CIP 코드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콕 집으면요 거기에 부여되고 있는 넘버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본인이 지금까지 말을 계속 바꿔왔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 앤 이코노믹인지 컴퓨터 사이언스 슬래시 이코노믹인지 아마 본인이 부여받은 번호가 무엇인지도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준석의 CIP 코드가 뭔지 알까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준석이 지금까지 냈던 서류들을 보면요. CIP 코드가 사실 엉망이긴 합니다. 자, 이준석의 2024년 4월 10일 총선 화성시을 이준석 후보 뭐라고 했냐면 하버드 대학교로 뭐 추정이 되는 거죠. 정규 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발급 기관명 하버드 대학교가 아닌 내셔널 스튜던트 클리어닝 하우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그 후보들은요 각각 기관명이 이제 그 졸업한 학교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가지고 제출을 하는데 이준석만큼은 클리어닝 하우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준석이 뭐라고 하냐면 졸업증명서 발급 기관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셔널 스튜던트 클리어닝 하우스가 졸업증명서 발급 기관이 맞다 명확히 집었는데요. 그래, 발급 기관과 그 증명 서류에 대해서는 다른 거죠. 아포스티오 공증 학족부를 내는 겁니다. 요즘에 해외에서 유학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에 취직을 한다, 뭐 이제 SK에 취직을 한다라고 하면요, 그 학교에 아포스티오 공증 받은 학족부를 회사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봉인을 해제하지 않습니다. 봉인이 해제가 되면요, 이 오염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무효 처리가 됩니다. 회사로 직접 학교에서 학족부를 보내서요, 그 회사에서 지원자에 대한 학력에 대해서 검증을 하죠. 이 서류를 내면 끝나는 일입니다. 뭐 발급에 대해서 뭐 맞다 안 맞다 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전한길 대표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어떤 것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성상납 그리고 하버드 학력 사기, 그 전에 보조금 6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소명하지도 않았고 허은하 당대표가 고발한 상황이고, 이준석에 관한 모든 뭐 의혹 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갔습니다. 32과목 중에 16개
과목이 교양입니다. 본인이 전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보다 더 많은 수업을 중국어에 때려 부었고요. 경제학, 그래, 아따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5개 과목 꼴랑 공부하고요. 경제학을 훑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 불가한 수업 처리를 해놓고 어떻게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했고 경제학을 공부했냐라고 할 수 있냐라는 물음이다 라는 거죠.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메신저 공격하지 말고요, 그냥 아포스티 학적부 그냥 내면 되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도덕성에 이렇게 국민들이 의구심을 제기를 하면요, 본인이 나서서 깔끔하게 의혹을 해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고소고발 남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한 번도 깔끔하게 해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거죠. 저한테도 어마어마하게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수십 번 받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00점 만점에 1440점 SAT 점수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어떤 학교? 하버드 대학교를. 그런데 본인이요, 점수가 형편없었는데 에세이를 잘 써가지고 합격을 했다. 그 에세이를 잘 썼다, 그래서 너는 합격이 됐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통보받았습니까? 입학사정관은요 그런 얘기 안 해줍니다. 자, 이준석은요 이 본인의 에세이에 후진타오 공산당 총서기를 존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발돼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누가 아버지 돈으로 갔다 왔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국민들 세금을 들고 갔다 와가지고 과학에 이바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지금까지 뭐 하고 자빠졌냐라는 거죠. 그 선발 과정도 공정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제2의 신정아 사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환길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부정선거 이야기로 시작해서 논리가 막히니까 인신공격을 해보겠다, 또 이야기를 지어낸다라고 하지만요, 부정선거로 어떤 논리가 막힌 적 없고요. 증거에 막힌 건 이준석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준석에 대한 인신공격 이런 거 쓸데없는 이야기죠. 전한길 대표께서는요 그냥 이준석 이거 논란에 끌어올리기도 싫은데, 말도 하기 싫은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모두를 음모론으로 몰고 가면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거는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토론을 한 거죠. 이준석이 지금 뭐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해보라고 하죠. 저도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